자, 또 한 분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자, 시장 얘기를 좀 더 나눠보기 위해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일발장전. 자, 오늘의 일발장전은 매우 흥미로운 기업이 있는데 사실 최근 테마의 총아 이렇게 표현을 제가 좀 해봤어요. 테마가 요즘 보면 핫한 것들이 코로나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나올 이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이 있고 소부장 2.0 그래서 제조업의 국산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이 하나 나와서 이 기업은 과연 어떨까? 신성ENG라는 기업입니다. 신성ENG. 사실 이 기업은 그 테마로 엮이는 거를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묵묵하게 본업을 하고 있겠다. 이 회사에 일하시는 그 인력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진중하고 진실돼가지고 제가 이 기업을 좀 그래서 한번 이해타산은 없습니다만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매출 구조가 이제 클린 환경 분야하고 재생에너지가 한 6대4 정도 돼요. 40년 이상의 공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실제적인 실체가 이 코로나 검진용 이동식 음압 진료소를 이미 제품화 시켜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 밖에 이 클린룸이 2차 전지의 공장 드라이룸 또 엄격한 오염 방지를 요구하는 제약사 클린룸에도 쓰이죠. 거기에 이제 B2C 제품도 있긴 한데 천정형 공기청정기, 뭐 퓨어룸이, 뭐 주택용 에어샤워 이런 것도 제품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클린룸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탕정 A5 투자가 본격화되면은 이 매출이 클린룸 분야만 한 4천억 가량 올라올 가능성을 좀 이 애널리스트들은 점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태양광 쪽 그린 에너지, 그린 뉴딜 쪽인데. 건물 일체형 그 태양광 모듈, 솔라스킨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바닥에 반사되는 그 이 산란광, 이것이 이제 소멸되는 광인데 이것까지 잡아내는 양면형 솔라 모듈을 또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토가 좀 좁으니까 이 수상형 모듈 가지고 있고 또 뭐 영농형이라 해서 이제 논밭에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하여튼 재밌는 부분이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김제 공장에 총 1기가와트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을 확보했는데 이게 연간 한 1,800억 가량 매출 기여도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새만금 프로젝트에 이 신성ENG가 가산점을 득했기 때문에 제품 공급에는 아마 유리한 점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공시가 좀 재밌는데 탑솔라에서 발주한 신한 안좌 스마트팜 앤 솔라스틱 건립공사에 96메가와트급 한기를 이제 10월까지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아마 새만금 프로젝트의 가산점 때문에 수혜를 받은 것 같고 이 96메가와트가 대략 한 32,000 가구 정도의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으로 치면은 한 27홀 골프장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쭉 취합해 보니까 실적이 올해는 완전히 좀 탈바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런 테마를 묶어가지고 여기에 다 굳이 뭐 이 기업이 어떻다라는 건 아닌데 신성ENG 굉장히 오래된 업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평가들 오늘의 어떤 그 뭐랄까 뉴욕 시장이나 아니면 뭐 국내의 어떤 상황들을 도착하고 그래도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거리를 찾아가기는 나름이니까 네. 이렇게 교집합되는 기업들을 새롭게 찾아보면은 또 우리가 돌파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답을 해주세요. 저한테 뭐, 어떻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 난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라든지. 뭐 저한테 얘기하지 몰랐어요. 아니요. 늦게 오셔가지고 또. 네. 자, 정태근 팀장님, 웃지만 마시고 빨리. 네. 어떨까요? 뭐 이런 오늘 뉴딜 정책에 부합해서 그동안 이제 언급됐던 뭐 2차 전지, 수소차 이쪽은 약간 좀 식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새로운 것들을 좀 찾자면 합니다. 태양광. 이게 태양광이 사실 업은 안 좋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네. 고속도로 달려보면은 태양광편을 많이 보이지 않나요?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보이잖아요. 보인다? 제가 좀 너무 아래쪽 동네 엇법이시네요. 아니. 많이 보이거든요. 보인다? 그래서 새만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하게 되면서 진행을 하긴 할 건데 지금 너무 이렇게 뉴딜 쪽이
그러니까 수소 쪽이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네.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데 태양광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재인 정권 처음 들어왔을 때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서 태양광 패널이 많이 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전을 네. 이제 축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축소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에 이제 보완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탈원전 하게 되면서 태양광 패널이 전국에 많이 깔렸고 그러면서 2차적으로 전기차에서 이제 수소차로 넘어오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드가 수소 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수소와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음압 진료소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음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진공둠 그 납품을 제가 이 회사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실제 수주가 있어요. 네. 네.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가 상승과 별개로 뉴딜과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태양광은 이미 조금은 앞서서 네. 진행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슈에 대한 태양광은 조금 선반영됐다? 뭐 좀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김현 매니저는 생각은 어땠어요? 네. 뭐 사실 테마주라는 게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뭐 꼭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신성 ENG도 원래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길래 자료를 뭐 빨리 한번 좀 찾아보니까 업력이 되게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거의 40년 이상 지금 오래됐고 사실 이제 본사가 제가 얼핏 뭐 남부 터미널 앞에서 간판을 분명히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사인지 아니면 뭐 지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이 신성 ENG가 주로 이제 원래 하고 있는 그 본업은 공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테마로 이제 좀 분류를 좀 한다면 가장 이제 처음에 이 신성 ENG라는 기업이 또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한 건 아마도 이제 음압 병동과 관련된 뭐 이슈가 아니고 최근에 제가 종목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음압 병동 병실과 관련된 뭐 침상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제조하는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아마 거의 서너 배 올라가는 기업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테마에 부분 엮이면 그런 현상이 그렇죠. 나타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린 뉴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 그린 뉴딜이라는 건 사실상 뭐 수소다 아니면 뭐 전기차다. 아니면 태양광이다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이 패러다임을 하나 제시를 좀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전통적인 이제 화석 연료에서 좀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빨리 좀 도입을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이게 미래에 우리 경제의 어떤 먹거리가 될 수 있게 한번 키워보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수소라든지 전기차 쪽은 지금 뭐 한창 좀 뜨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같이 좀 반응을 하는 거고요. 태양광은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만 이제 태양광도 뭐 저점은 좀 찍은 것 같긴 해요. 최근에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물론 뭐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붙어 있긴 하지만 본업이 이제 어쨌든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시장 트렌드에는 좀 부합한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또 2천억 중반대 정도 나오니까 저도 사실 2,600억 정도. 네, 2,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총을 보고 이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주가가 저가주라서 그렇죠. 천억 미만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런데 고해들 시총은 지금 뭐 하시는데. 2,600억 정도 되고 만약에 이제 예상 컨센서스대로라면 올해 이제 영업이익도 한 200억이 지금 넘어갈 걸로 이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주가는 어찌 보면은 약간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뭐 코로나19로 인한 테마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뭐 이런 테마 그런 이제 테마에 조금 엮이면서 주가는 한 단계 이제 올라서 있는 것 같긴 한데 올해 저는 이제 이 예상 실적이 컨센서스가 부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A4, A5 라인에 들어가는 클린룸, 요게 이제 실제로 수주가 되느냐. 주가의 이제 결정적인 요인은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테마, 이제 재료는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붙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게 펀더멘탈이 확 이제 돌아서면서 진짜 100억, 200억대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면 매출액은 지금 이 신성 ENG가 상당히 좀 크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저조한 거는 결국에는 이런 이제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한
한 200억대 이제 한번 또 기록을 좀 해준다면 시설 주가는 투자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 맞아요. 뭐 트렌드를 맞춰. 근데 시장이 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사실 이제 이 기업을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젠다는 뭐 코로나19가 됐건 한국판 뉴딜, 뭐 그린 뉴딜, 제조업의 국산화, 뭐 네. 소부장 2.0, IT 여러 가지 최근에 등장했던 그런 모멘텀들에 그렇죠. 이렇게 해당이 실체적으로 되는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이런 기업이 나온 거고 사실 뭐 신성 ENG 딱 하나 집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네. 아니고 네. 오늘은 그래서 모멘텀이 어느 쪽으로 살아갈 것이냐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죠.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신성 ENG도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KM도 M. 마스크 만드는 회사 있죠. 이 네네네네. KM도 이 오염 방지. 그렇죠. 클린룸 맞아요. 시공을 또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다가 주가가 확 올라서기 시작하는 건 이런 이제 투자 사이클 IT라든지 이런 이제 사이클과 이제 직접적으로 또 같이 연동이 되면서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은 뭐 워낙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뭐 논외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A4 라인이라든지 A5 라인은 전혀 지금 투자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하반기 때 분명히 뭐 이재용 부회장도 복심을 뭐 가지고 있겠지만 작년에 분명히 13조 원 이상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놓고 올해 전혀 지금 시설 투자가 안 됐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된다면 KM도 그냥 단순히 이제 테마가 아니고 신성 ENG도 단순히 테마가 아닌 새로운 어떤 주가의 또 리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변수는 결국은 저는 테마보다는 이 본업을 하고 있는 이쪽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프닝을 이제 함께 해주셨고요. 기업을 찾는 과정 그리고 또 어떤 테마와 모멘텀에 대한 이슈를 좀 많이 다뤄봤는데 NBA골드 김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참 이벤트 있나요? 네,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변함없이 진행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뭐 정책 발표 함께 좀 지켜보시면서 그 이후에 또 한국판 뉴딜 관련된 수혜주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직 은행원 출신인 NBA골드의 네. 김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